느낀 게 이게 정말 검사 생활을 하루도 안 한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니까 참 정말 너무 모르셔도 모르는구나.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검사 생활 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재판하다 보면 판사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이분 성향이 어떤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공판에 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무능한 검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검찰에서는 또 왜 이런 걸 하냐면요. 만약에 이 재판부가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정치 편향적인 법관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런 분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아봤자 어차피 결론은 나 있다. 그러면 재판부가 공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부분에 편향돼 있다면은 그걸 미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재판부를 무슨 불법적으로 뭐 그 사람의 뭐 핸드폰을 감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사생활을 뒷조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분의 평소 어떤 성향을 그냥 과거에 했던 루틴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를 분석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고 또 재판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 정도 일정한 정도의 업무 속에서의 그런 활동은 매우 정당하고 누구나 다 할 일이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했느냐 판사의 어떤 실제로 불법성이 있었냐 없는가는 미리 여기서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2년 전 청와대의 환경부 공무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일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모은 정보가 아니라면 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사찰 의혹 무죄 판결문을 들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검의 판사 정보 문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도 과거 SNS에 불법 사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불법적 방법을 써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왜 그 징계 사유 중에서 왜 판사 문건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불법 사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건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성상옥 그 지금 현재 고양지청 부장검사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대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야, 저 교수님 출제 경향이 어떻고 저 교수님은 어떤 문제 잘 내? 어떤 답을 좋아해? 그러면 이게 교수에 대한 사찰이냐? 참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재판과 수사와 이런 거를 해본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징계 사유로 삼는지 아연실색했어요, 정말.